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해원여학원 대렉쌤입니다. 도매니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도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 그 고객분들, 학부모님들이 많이 찾으세요. 저를요? 네, 도매니저님도 찾으시고, 영국에 대해서 많이 찾으시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 힘내셔야 돼요. 힘내셔서 빨리 배우셔서 영국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위에 요 표 보이시잖아요. 이게 지난 시간에 한 편인데, 물론 그 유튜브 연속해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띄엄띄엄하게 보시는 분들에서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짧게. 이건 뒤에 보이는 건요. 한국하고 영국의 교육제도를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나이별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영국은 5살부터 9월 2일 기준으로 5살부터 13년 교육을 받고 대학교가 3년이다. 한국은 만 7세. 만 7세. 부터 받잖아요. 이제 만 나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아무튼 7세부터 12년 교육을 받고 대학을 4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학을 교육 들어가려고 하면 영국에서는 A레벨이라는 과정을 하고 그 밑에는 이제 GCSE 뭐 11학년, 10학년, 11학년, 그다음에 12, 13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저도 기억에 남는 게 마이너스 4 해라. 만 나이 계산해갖고 9월 1일 전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4 하면 거기 학년이에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저학년의 경우는 나이대로 가면 대부분 상관없어요. 초등학교는. 근데 이제 고학년, 그러니까 폼 6, 그러니까 세컨드리부터는 이 나이대로 간다고 하면 학생이 조금 힘들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한 학년 나이를 낮추는 경우도 되게 많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요 정도 복습하면 좋고요. 자, 이제 오늘 할 얘기를 좀 보면 이제 이 표에 보이시잖아요. 조기 유학 후 대학 진학, 결국에는 영국으로 가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혼자 가는 케이스가 제일 많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 우리가 명문 고등학교 가고 명문 뭐 A레벨, IB 점수 잘 내고자 하는 이유는 대학을 가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카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데릭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다 대학을 목표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학교 생활이나 학업의 부담이나 너무 경쟁 위주 이런 교육을 받고 싶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그 뒷면에는 대학 입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영국은 이제 대학 입시가 매우 단순합니다. 단순하다는 건 몇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옥스포드와 캠브리지하고 의대 치대 스웨덴은 10월 15일까지 지원한다. 10월 15일. 다음에 입학할 걸 올해 10월 15일까지 지원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학과는 1월 25일까지 지원한다. 해년마다 날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10월 15일은 그렇죠. 날짜 요일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10월 15일은 무조건 고정이고요. 10월 15일 영국 시간 오후 5시 59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한국 시간은 얼마 될까요? 몇 시일까요? 10월이니까 아직 서머타임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모르겠네. 새벽 언제쯤인가? 그럼 1월 25일인 경우에도 5시 59분인가요, 그러면?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만약 옥스브리지는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정확하게 하여튼 여유 있게 쓰는데 올해 그 달력 보셔서요. 25일이 국내 24일까지 연휴. 맞아요. 아마 이거 영상 올라가고 때는 이제 이미 접수 마감이 된 시점인데 어쨌든 여유 있게 쓰세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월 25일이라고 하지만 국제학생들은 6월 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다만 경쟁률이 높은 학과 또는 대학인 경우에는 1월 25일까지 지원 안 했을 때 손해볼 수는 있지. 마감이 돼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 맨체스터 대학교 엄청 많이 오나거든요, 학생들이. 거기에 특히나 경영계열 같은 경우는 1월 25일까지 마감되는 게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약대, 요즘 아이들 약대 같은 경우는 1월 25일까지 마감되는 경우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공계나 이런 경우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10월 15일, 1월 25일,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지원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록에 대한 것 중에 A레벨 성적은 이제 영국에서 보는 것. 8월 중순에 결과가 나온다. 그다음에 이제 뉴질랜드나 이런 데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1월 달에 나와요. 시험이 1월 달 보는 거니까. 11월에 시험 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1월 보고 1월에 좀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시가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표현대로 수시라고 하던데 네. 10월 25, 그렇죠. 15일을 수시전형. 수시 있고 영국은 학업이 끝나기 전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상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상 성적이 실제 점수가 나오는 게 8월 15일이에요. 네. 그때 전후로. 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예상 성적대로 되는 학생도 있고 안 되는 학생도 있고 예상 성적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경우를 털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클리어링이라고 그냥 다 예전에는 이제 조정 기간 따로 주고 그랬거든요. 점수 잘하는 학생들은. 클리어링은 이제 8월 15일 넘어서 하면 되고 빨리 오픈하는 학교들은 아이비 성적 나오는 7월달 이후부터 7월. 바로 오픈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클리어링을? 클리어링은 말 그대로 조건이 못 미쳤던 학생들, 그러면 그 자리가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적이 너무 좋아가고 거기를 안 가는 경우,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제학생은 클리어링 때 조금 이익을 보긴 해요. 네. 그럼 이제 학부모님들이 가장 더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프리딕 그레이드를 잘 주는, 예상 점수를 잘 주는 학교를 선택해서 가는 게 우리 아이의 대학 입시에 도움되는 게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게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흔히 일단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동남아에만 있다고 하면 동남아 학교들의 보편적으로 평가는 예상 점수가 높다. 그 투션 센터들이 있잖아요. 학교 말고도 국내에도 이제 투션 그렇죠. 센터도 있고 그런 데서도 예상 점수를 주시기 때문에 다 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높게 주는 게 일반적인 것 같다. 이게 이제 뭐 저 경험이고 대부분 이렇게 뭐 영국 입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예상 점수를 높게 받으면 좋은 거냐? 절대 유리하지 않죠. 어차피 컨디션이니까.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추지 못하면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다만 이제 예상 점수가 좋을 때는 높은 대학교를 지원해보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좀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럴 때는 좀 유리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실제 점수를 잘 받지 못하면 유리하지. 그럼 떨어지는 거니까 땡이다. 저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각 그 명문 대학교들 우리가 말하는 옥스브리지라든지 LSE나 뭐 C5라고 하는데 학교나 뭐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 탑 20라는 학교를 보면 고등학교 리스트를 업을 하더라고요. 아, 고등학교 자체를? 고등학교. 국내에서는 어디 싱가포르 어디 이런 학교들 예상 점수는 우리가 신뢰합니다라는 게 암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있어요? 미국도 있고요. 영국도 있어요. 한쪽의 예로 아이비 프리딕 스코어를 32, 3점을 맞았는데 옥스브리지가 돼요. 예상 점수가. 어떻게 되죠, 그게? 그렇죠. 희한하시죠. 근데 돼요. 왜냐하면 이 학교가 싱가포르에 있는 이제 ACS 인디펜던트라는 학교인데 아이비 디플로마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450명이 시험 봐서 42점이 넘는 학교인데 예상 점수 항상 30대 중반을 줘요. 초중반. 아, 그러니까 거기는 예상 점수가 낮다는 거예요? 항상 낮게 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에 들어오면 뭐야 공부 못하는 애가 처리가 되는데 이게 리스트업이 돼 있는 아이비리그라든지 옥스브리지라든지 이런 데는 다 그걸 가지고 오퍼를 받아요, 아이들이. 근데 그런 예를 저희가 이제 저 경험상 보니까 경험상 그 미국, 영국 같은 경우도 유명한 보딩 스쿨이라든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A레벨 점수 좋은 학생들은 아무래도 예상 점수 좀 낮더라도 오퍼 받을 확률이 좀 높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순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미확인이 아니고. 그죠. 경험상. 데릭 쌤의 내피셜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영국이나 미국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아라고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을 하니까. 근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이특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거기서 몇 등 정도에? 그러면 점수 낮아도 우리 경험상에는 뭐 잘하고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미확인 물체입니다. 맞아요. UF처럼 대학교에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죽어도 발표 안 하죠, 걔네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발표했다가 소송거리인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결론을 좀 짓자고요. 자, 예상 점수가 높다고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걸 정할 수는 없지만 그냥 닥치고 공부해라. 네, 예상 점수가 높아가지고 오퍼를 받을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잘해가지고 그 점수 받으면 유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닥치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아이들은. 근데 이제 그 점수 못 받았을 때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지금 유카스 지원하는 거 시기, 프리딕 스코어가 뭐고 컨디션 오퍼가 무엇인지 딱 여기까지 좀 파악하고요.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 보이시죠? 항상 우리 영국 유학을 하게 되면 말씀드리는 옥스브리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간략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앞에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대학 지원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옥스브리지, 옥스퍼드하고 대학교하고 여기서 집중은 영국 조기 유학 후 거기에 좀 집중. 영국에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딱 공부했다 치고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 쓸 때 1학년 때 쓰잖아요. 네네. 그래서 AS 과정 아니죠. 2학년 되면 바로 쓰는 거니까. 그렇죠. AS 점수 가지고 쓰는 거죠. 그렇죠. 몇 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일단 교차 지원은 안 됩니다. 두 개를 같이 선택할 수 없어요. 그쵸. 하나만. 옥스퍼드든 캠브리지든 하나만 선택을 하는 거고. 네네. 단순히 A-레벨 성적만 갖고 하는 건 아니고 GCSE, GCSE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GCSE와 동등한 교육과정, IB 밑에 있는 MIP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A-레벨 예상 성적,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유카스 지원서 안에 들어있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자기소개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영어로 이제 스트롱 레퍼런스가 필요한 거고, 이 다음에 대부분 학과가 어드미션 테스트가 있어요. 물론 학과에 어드미션 테스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세이, 리튼 워크가 있는데, 리튼 워크는 주제를 주고 쓰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이미 냈던 과제물을 약간 수정해갖고 내는 걸 해요. 아, 그러면 지금 유카스에 들어가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랑은 다른 거. 네. 이제 물론 에세이를 리튼 워크를 요구하는 학과가 대부분은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옥스퍼드 대학교 리터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시험도 있고 리튼 워크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써놓은 거 보면 IB를 하는 학생들은 익스텐디드 에세이 여기나 A-레벨을 했다고 하면 EPQ를 많이 하는데 그런 주제를 갖고 제출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옥스브리지는 모든 학과가 인터뷰로 마지막에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세팅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떤 게 가장 중요해? 다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만 이제 익히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성적 있잖아요. GCSE하고 A-레벨 성적은 기본적인 것들인 것 같아요. 이건 무조건 깔고 가야 되나. 이 정도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나머지 것들. 그래서 대신 이제 대학 입장에서도 그 변별력이 없잖아요, 성적이. 갑자기 기습 질문. A-레벨 성적에 보통 이제 학교마다 평가를 막 우리 학기본에 A-스타 몇 점, 몇 퍼센트, 몇 번. 보편 A-스타 A 몇 퍼센트 정도 받는지 아십니까? 시험 이그젠 보드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 비율이 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상품이나요? 진짜 찍어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찾아봤죠? 안 찾아봤죠. 진짜로? 한번 대략적으로 저 생각은 내가 출제 A-스타 A 이렇게 내려가면 90점 이상의 A-스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럼 몇 퍼센트 정도? 응시생의 몇 퍼센트? 저가 알기로는 3%에서 5% 사이를 줘야 된다 봐요.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다음 시간에 이거 한번 다뤄볼까요? 그럴까요? 이게 이걸 영국의 입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 A-레벨 이그젠 보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캠브리지도 있고 ADXL도 있고 OCR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수학 교과를 본다고 하면 수학으로 본다고 하면 A-스타 비율이 10에서 15% 사이예요. 그렇게 많이 줘요? 그러면 A는 35에서 40% 사이예요. 40% 넘는 데도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옥스퍼드 대학교 아까 말했던 리터처 입학 조건이 AAA인가? A-스타 AA 이 정도예요. 그러면 성적만 봤을 때는 무려 35% 이상이 되는 학생들, 물론 교과목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나 이제 인문학 같은 경우, 에세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그 점수 받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점수 받기 쉬운 게 수학, 생물, 화학, 물리 이런 거. 이런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하는 이런 것도 조금 더 비율이 높고 경제학, 사이콜로지, 소셜러지, 잉글리시 리터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비율이 낮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 빼고 국제 학생들이 많이 하는 거 봤을 때 대학 입장에서 보면 A-스타 AA 받아놨는데 무려 30-40%가 다 이걸 받는 거야. 그러면은 못 갖고 보겠어요. 그래서 GCSE 또 보는 거고 이거 두 개는 기본으로 깔고 간다고 하면 자소서 PS 보는 거고 추천서 다는 거고 그래서 어드미션 테스트도 보는 거고 그래서 리튼 워크 또 요구도 하는 거고 그래서 인터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입학사정관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걸 신뢰할 수 없잖아요. 이거에 정말 뛰어난 학생인지 알 수가 없으니 여러 가지 요소를 집어넣고 평가를 하겠다. 맞아요. 그래서 성적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기초적인 야, 이 정도면 되면 우리 학교에 와갖고 공부하는 아무 지장이 없어.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덧붙이면 영국의 교육이 지향하는 지향하는 방향성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누가 많이 아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놔갖고 순서를 정하잖아요. 영국은 아니야. 누가 많이 하는 거 아니라 어느 정도는 최소한 알았으면 됐다. 아, 이 정도 알면 된다. 이거 말고 학생으로서 학업으로서 다른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도 보고 인터뷰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세요. 이 추천서가 그럼 다시 이거 추천서에 대해서 몇 장이더라? 과목당 선생님들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카운셀러 선생님이 다 모아서 한 번에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이 추천서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하고 똑같이 한 장만 쓰는 거고요. 한 장만. 여러 과목한테 어떤 사람이 꼭 물어보잖아요. 나 여기 누구 교수가 있는데 추천. 미국은 그런 게 가능할 수는 있지만 영국은 다 하나. 그렇죠. 그러면 분량도 정해져 있다. 아까 그 레퍼런스 가이드가 있는 것 있어요. 같은데 맞습니다. 그 내용을 좀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유카스에 가보면 가이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거기에 가이드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4,000 캐릭터, 약 A4 용지 한 장 정도 되고요. 뭐 영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는 전제로 이 학생들은 A레벨을 하고 있으니까 교과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 이 학생이 어떤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끝나지 않았으니까 예상 점수를 넣어요. 이게 이제 기본 세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특별한 능력치,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을 쓰는 건데 선생님이 모든 교과를 다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사립학교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좁기도 하고 리스트업을 잘 해놨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학생들은 자기가 추천서에 포함됐을 법 되고 싶은 것들 내용들을 리스트업하고 선생님한테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생물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했고 어떤 걸 얻었고 화학 시간에는 뭘 했고 뭐 EPQ에서는 뭘 했는데 어떤 걸 얻었고 그리고 뭐 A레벨 말고 그 전에 또 했던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주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물론 경험 있는 분들은 다 알아서 하겠지만 이런 말도 있더라고. 언어 선택에 있어서 되게 주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언어. 그러니까 단어를 사용할 때 대리기 엑설런트 스튜던트야.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내가 지금까지 만난 학생이 최고야. 뭐 이런 거. 이런 형태의 표현. 영어로 표현해줘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요게 이제 카운셀러 선생님 다 모아서 하나로 만들겠죠?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매니저 아니면 이제 그 헤드 티처가 각 선생님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쓰는 것입니다. 야, 그게 영국을 조기유학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네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시스템이죠. 왜냐하면 이 추천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뭐 어쨌든 뭐 그분들이 영국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A레벨은 죽어라 열심히 할 수 있잖아. 맞아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 추천서 하나가 중요한데 그거 뒷받침을 못 해주면 선생님들이 그렇죠. 나는 억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런 거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추천서 그냥 막 써주는 거 아니냐. 영국 사람들 절대 그렇게 안 해줘요. 그렇죠. 보여주지도 않는데. 좋은 말도 안 쓰시는 것 같던데요. 아니 단점 다 써줘. 대리군 저 수업 시간에 자꾸 떠들어. 근데 공부는 잘해. 애 3만에 막. 시험 공부는 잘 나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객관적으로 좀 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대학 입장에 더 신뢰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기 옥스퍼드 같은 경우는 그 입시 결과를 되게 통계를 잘 내가지고 어떤 요소를 더 많이 반영하느냐에 따라 나오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GCSE A레벨, 입학시험 이런 것들이 1순위고 자기소개서 추천서는 후순위긴 맞아요. 성적보다는. 왜냐면 이건 되게 주관적인 거니까. 그렇죠.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정성평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까지 했을 때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추천서는 조금 더 비중이 낮는 건 맞다. 하지만 점수가 똑같고 그럴 때는 이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된다. 영향을 미치니.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더니 내 아이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요소 때문에 조금
불리해진다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이거 보시는 학부모님 속 많이 상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질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아니 영국은 내신 안 들어간다는데? 네. 아니 내신이 안 들어가지만 점수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쵸. 예상 성적을 어떻게 줘요? 내신을 그쵸. 바탕으로 주는 거잖아요. 예. 추천서는 누가 써? 선생이 써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다 내신의 영향인 거지. 그러니까 교과 공부를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는 예상 성적이나 추천서를 잘 받을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영국 조기 유학을 가야 되는 이유를 이런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 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영국 조기 유학 갔을 때의 장점을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넘어왔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옥스브리지나 이런 데 준비해주는 그 학교 내에서 네네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테스트라든지 라이팅 테스트 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겠네요. 영국 현지 내에 있는 그렇죠. 학교라고 한다면. 요즘은 이제 영국 학교들도 이게 입시에 피해갈 수가 없어서 그쵸. 점점 특히나 이제 국제학생을 받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아예 옥스브리지 프리퍼레이션 과정을 따로 운영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나머지 공부 시켜요. 사립학교니까. 그리고 사립학교들은 어차피 대학 진학률이 자기들의 명성에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학교를 추천할 때 옥스브리지 그 준비반이 있는지, 메딕 준비반이 있는지 의대 가려고 하면 이런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가 학생 입장에서는 훨씬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